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10월 23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 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내 시장장이 열립니다. 미국은 월요일 밤부터 아닙니까? 그러니 모닝 브리핑을 하더라도 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주에는 화, 수, 목, 금, 토 연 5일 동안 계속 모닝 브리핑 합니다. 혹시 이렇게 제가 이 편집을 해서 올리면 부지런히 올리면 아침 8시 반까지는 올릴 수 있어요. 9시에 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간혹 8시 반, 9시까지 장이 열리는데도 모닝 브리핑 영상이 안 올라오면 오늘 쉬나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다우가 2달 만에 다시 최고치 경신했어요. 어제는 S&P 500이 7거래일째 계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 후에 오늘 숨고르기 장세예요. 0.11% S&P 500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는 0.21% 상승해서 35,677, 2달 만에 다시 또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오늘은 기술주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0.82%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2% 하락을 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과 또 앞으로 긴축 정책에 대한 그런 우려로 인해서 또 주춤했어요. 또 발표를 했는데 이 공개 발표했는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페드라 그러죠. 그 의장 항상 했던 말이에요.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죠. 테이퍼링이 곧 개시될 것을 시사를 했어요. 그것은 뭐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테이퍼링 이런 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급 나갈지 몰라요. 그러면 뚝 떨어지면 얼른 기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원상태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기준금리는 뭐 당연히 좀 더 있어야 되겠죠. 대형주들을 보면 이 소셜미디어 그중에 메신저 서비스 스냅챗이라고 있어요. 그 스냅이라는 기업이 애플의 사생활 보호 강화 조치 때문에 4분기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무려 26%나 폭락을 했어요. 지수, 개별 주가 말고 지수가 그러니까 다우,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이런 지수들이 26%면 이건 정말 이 세계적인 무슨 큰 이슈, 경제 위기까지 올 정도입니다. 26%. 그런데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거나 또 매출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인텔도 오늘 12% 가까이 떨어졌어요. 12%, 11.68%. 그 스냅이라는 회사가 애플의 그 사생활 앞으로 이 보호 조치를 강화를 한다 그랬어요. 애플 아이폰의 사생활 보호 조치가 그 스냅챗 광고 사업에 앞으로 예상보다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금 다들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가고 있는 소셜미디어 주식들,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도 5%씩 동반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애플의 조치가 디지털 광고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로 인해서 이 스냅이라는 주가는 26%나 떨어지고 또 같은 소셜미디어의 대표예요. 페이스북, 트위터 지금 5% 정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드디어 $900를 넘어섰어요. 오늘 이 마감이 $908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894였어요. 오늘 1.61%. 국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개별 종목 테슬라예요. 부디 미국에 진출해서 달러들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한 금액들이 계속 불어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달러로 투자했으니까 달러 획득, 달러 수입을 많이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드디어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1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 보면 인텔이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인텔이
발표를 했는데 예상을 하회하기 때문에 실적이 인텔이 1년간 보면 2.61% 아주 조금 상승한 상태예요. CPU 중앙 처리 장치죠. 그거는 AMD와 엔비디아에게 계속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쟁업체거든요. 엔비디아는 GPU 그래픽 장치인데 지금 CPU까지 넘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은 1년간 2.61% 상승을 했는데 같은 이 경쟁자 CPU AMD는 무려 46%나 상승을 했어요. 또 엔비디아는 더 높아요. 1년 동안에 67%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률에 비하면 인텔이 지금 너무 초라한 상태예요. 그 인텔이 세계적인 우리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업체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모바일, 핸드폰, 또 이 가전, 이 백색 가전이라고 그러죠. 가전 제품들 이렇게 골고루 생산을 하지만 반도체만 보면 매출은 인텔을 좀 못 따라가요. 인텔이 매출은 조금 더 높아요. 또 대만의 TSMC가 있어요. 대만의 TSMC는 매출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인텔, 대만의 TSMC 매출을 비교하면 TSMC가 매출은 가장 적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를 진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대한 건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려면 TSMC에 대한 그 구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큰 이 수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M&A라 그러죠. 네덜란드 자동차 반도체 업체 NXP 같은 막 수십조씩 들어서 큰 회사를 산다든지 또 파운드리 쪽에 큰 수주를 받는다든지 점유율을 높여 나가야만 됩니다. 보통 100만 원어치 팔았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이죠? 얼마 남습니까? 인텔과 삼성전자는 100만 원어치 팔면 20만 원을 채 못 벌어요. 보통 17만 원, 18만 원 벌어요. 그런데 TSMC는 100만 원어치 팔면 40만 원 이상 벌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어가요. 그래서 메모리보다 비메모리 쪽이 시장도 크고 수익률도 훨씬 높거든요. 더군다나 이 파운드리를 꼭 잡아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10년간을 보면 TSMC가 917%나 상승을 했어요. 10배나 올랐죠. 삼성전자도 이 정도면 막강해요. 319%. 그러면 약 4.2배 올랐다는 거예요. 10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삼성전자는 나스닥과 S&P 500의 중간 정도 되는 수익이에요.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좋은 것이 이 배당까지 또 웬만한 배당률에 있어서도 미국의 웬만한 회사에 밀리지 않습니다. 배당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당을 생각한다 그러면 대부분 배당을 잘 주는 회사들 보면 주가 여러분들 구글에 가서 누구든지 확인 가능하죠. 어떤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또 AT&T 이러한 회사들 주가 그동안의 5년간, 10년간에 주가가 상승을 몇 퍼센트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삼성전자만큼 따라오는 그러한 배당을 주는 회사들 거의 없어요. 주가 상승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은 국내는 더한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 인텔은 162% 상승했어요. 그러면 TSMC, 삼성전자, 인텔 순 아닙니까? 또 1년간 보면 AMD나 엔비디아도 여기에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에 인텔 같은 경우 보면 인텔은 지금 다우, 나스닥, S&P 500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이에요. 보면은 다우 종목 있죠? 다우 30 종목, 나스닥 100 종목, S&P 500 종목. 이거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또 초보자용 자료로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텔은 다우, 나스닥, S&P 500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2%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라든지 또 이 기술주 나스닥에 지금 하락한 거에 큰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다우, 나스닥, S&P 500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반도체주의 ASML 봅니다. 오늘 1.7% 상승을 했습니다.
ASML 같은 경우 보면 며칠 전에 5%뚝 떨어졌었죠. 9월 23일 날 879달러에서 10월 4일 날 약 10일 동안에 한 19% 정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기회로 잡아야 돼요. 또 우리 국내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면 테슬라, 애플, TSMC, ASML 이런 데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세요. 또 구글, 아마존도 투자하고 계시고 그리고 DRIV 자율주행이죠. 1.13% 하락을 했습니다. 또 LIT 또 글로벌 리튬입니다. 0.3% 하락을 했어요. 기술주 계통들이 주로 하락을 했습니다. SPY는 S&P 500이 0.11% 하락해서 0.08% 아주 미세하게 하락했습니다. 또 나스닥은 0.82% 하락을 해서 QQQ가 0.84%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결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기술주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고 그 하락을 한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인텔이 12%씩 상당히 크게 하락한 요인이 있습니다. 다우 30종목, 다우는 2달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했고 S&P 500은 7거래일째 상승했어요. 그래서 어제 사상 최고치를 찍은 후에 오늘 0.11 아주 조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